이어서 특별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께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이나마 더 드리고자 준비한 강연입니다. 무인도 섬테마 연구소 윤승철 대표님을 모셔볼 텐데요. 네,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사막과 무인도에 가기까지 이 특별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승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한 책상에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깨가 찌뿌둥하거든요. 한번 다 같이 그냥 편하게 들어준다, 그냥 편하게 사막가의 무인도를 여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은 사진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같은 사람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사람 맞습니다. 윤승철이라고 하고요. 세계 최연소로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3대 간선들을 이렇게 횡단을 하기도 하고요. 산악인 어몽길과 함께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요즘은 우리나라나 해외에 있는 무인도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제가 받았던 상들이고 밑에는 제가 썼던 책들인데 이런 것들은 부끄럽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TV나 강연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이런 것들은 부끄럽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무인도 생존 다큐입니다. 다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사막과 무인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학생일 때를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한 번은 첫 수업을 하게 된 지 한 이틀, 3일, 그러니까 거의 학기 초였거든요. 입학을 해서 앞에 옆에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서로 모를 때 교실 뒤에 세계지도가 붙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누가 반대로 붙여놨구나 해서 집에 갈 때 제대로 붙여놓고 왔어요. 근데 둘째 날에 다시 또 세계지도를 잘 붙어있나 봤더니 또 반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자꾸 반대로 붙이나 제가 다시 제대로 붙여놓고 왔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또 반대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와, 이거 자꾸 누가 이렇게 붙이나 속으로 생각하고 집에 갈 때 또 제대로 붙여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청소 시간 끝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자꾸 내가 일부러 반대로 붙여놓은 걸 제대로 붙여놓냐라고 하시는데 소심해서 손은 못 들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담임으로 있는 1년 동안은 세계지도를 좀 반대로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북한 때문에 막혀 있어서 해외로 갈 때 항상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된다. 막혀 있다. 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를 세계지도를 반대로 봤을 때는 얼마나 나가기 좋은 위치에 있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교실 왔다 갔다 뒤에 갈 때마다 이 세계지도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이집트라는 나라는 여기에 있고 터키는 여기에 있고 미국은 여기에 있구나.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단순히 어떤 결과로 바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작게 알게 모르고 제 삶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또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학여행 때 남북 관계가 좋아서요.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금강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중간중간에 비석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 비석 밑에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천천히 올라가서 제가 막 친구들 몇 명을 넘으면서 이 비석에 깔려 있는 이 돌들을 몇 개를 밟았나 봐요. 그것만 관찰하는 북한 군인이 와서 저를 불러가지고 차고 있던 관광증을 뺐고 한 4시간 정도 붙잡혀 있다가 저랑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까지 밑에 붙잡혀 있다가 벌금 내고 겨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홈페이지 인터넷을 뭐 하나 막 검색을 하다가 고3이었는데 학교 출석을 인정해 준대요. 두바이에 청소년들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데 여기 가야겠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할 때 보니까 서류가 제가 썼던 서류인데요. 가운데에 아랍어, 두바이가 아랍어를 쓰기 때문에 아랍어 현지어 능력 상중하, 영어 능력 상중하가 있었어요. 아랍어 하나도 못하지만 그냥 상 썼습니다. 영어 하나도 못하지만 상 썼어요. 다행히 서울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아랍어나 영어를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진짜 고3 때 학교 안 가고 두바이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청소년이, 저는 중고등학생만 청소년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다 대학생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고3 때 학교를 안 가고 다 이렇게 두바이를 무사히 다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사막 이야기 하기 전에 이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작게 제 삶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제가 튼 영상은 사막 마라톤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실제로 사막을 이렇게 달리는데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사막 마라톤은 보통 마라톤과 다르게 250km를 갑니다. 물이 별로 없어서 물을 아껴 마시다가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길래 제가 아끼던 물을 다 마시고 오아시스에 가서 빨리 다시 물을 떠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뛰면서도 느꼈고 다시 보면서도 느끼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과 제가 알고 있는 어렴풋한 지식이 또 다르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현장과 우리가 그냥 책에서 보는 거는 또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 이 숫자들이 사막 마라톤을 설명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6박 7일 동안 250km를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40, 130이라고 적어놨는데, 한 번 이 대회가 열리면 40개 나라에서 130명 정도가 같이 뜁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같이 출전을 해서 뛰기도 하고요. 그 밑에는 제가 25라고 적어놨습니다. 혹시 이건 무슨 의미인지 짐작 가는 분이 계실까요? 25. 힌트를 드리면 25%라는 의미입니다.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제가 이걸 가끔씩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사망자 퍼센트요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극한은 아니고 4명 중에 1명이 여자 선수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놀라운 게 46이라는 숫자인데,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 평균 연령이 46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출전을 해서 세계 최연소였거든요. 근데 출전을 하니까 60세, 70세 이런 분들도 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숫자가 제일 밑에 적혀 있는 이 380이라는 숫자예요. 대회를 한 번 가는데 드는 참가비가 380만 원입니다. 비행기표도 사야겠죠? 참가비 내죠? 장비까지 사면 이 사막 마라톤을 한 번 가는데 7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한 군데만 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 사하라 사막,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고비 사막,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을 다 250km씩 다 비싼 참가비를 내고 뛰어야 됩니다. 저도 제일 잘 나온 사진만 가져와 봤어요. 여기 아타카마 사막이고요. 여기는 고비 사막입니다. 여기는 남극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막 마라톤도 가고 뭐 히말라야 실크로드 가고 무인도 간다고 체력이 원래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학생일 때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3층에서 깨진 유리를 밟고 넘어졌습니다. 유리가 투명하고 저는 막 친구들을 노니까 그 유리가 깨져 있는지를 못 보고 밟고 넘어지면서 왼쪽 발을 밟고 넘어졌거든요. 넘어지자마자 왼쪽 발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돌아가서 뼈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한참 뒤에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안 좋은 소식이 2개가 있다. 뭐부터 듣고 싶냐? 아니 뭐 안 좋은 거 하나는 좋고 하나 안 좋아야 선택을 하죠.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안 좋은 소식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언제 걸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2번째는 왼쪽 발 다치면서 무릎에 있는 성장판을 같이 다쳐서 더 이상 키가 안 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여쭤봤어요. 오른쪽 발은 안 다쳤는데, 걱정하지 마라. 키를 크게 하는 성장 호르몬 주사가 있지만 키를 멈추게 하는 주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 그대로입니다. 저 종교에서 첫 번째, 2번째로 컸었거든요. 그때 안 다쳤으면 지금 한 2m 8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하는데, 이때 한 7개월 정도 못 움직이면서 비만이 되기도 하고 평발이라는 것도 이때 알았습니다. 하지정맥이 있다는 것도 이때 알아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알게 됐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나서 대학교 1학년 20살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1시간 이상 걷거나 운동하거나 체육 시간에 나가서 막 뛰거나 실기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다리 다쳤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5년 정도 동안 한 번도 1시간 이상 걸어본 적이 없다가 제가 20살이 됐을 때야
지금 보시는 이 사막을 뛰는 한 이탈리아 선수의 사진을 보고 너무 멋있다. 나 사막 마라톤에 250km 완주를 못하더라도 10km만이라도 저기 뛰어보고 꼭 갔다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친 지 5년 만에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체력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참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싼 참가비를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체력적인 부분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다 갔다 오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제안서란 걸 썼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이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사막 마라톤 이런 대회인데요. 제 참가비를 후원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저를 후원해 주신 회사 홍보해 드릴게요. 홍보 방법 1. 회사 현수막 만들어서 꼬린 지점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보 자료로 쓰세요. 홍보 방법 2. 회사 로고로 패치를 만들어서 옷과 가방에 달고 뛰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보 방법 3. 제가 다녀와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쓸 때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쓰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이때 제 책 내주겠다는 출판사나 인터뷰해주겠다는 신문사, 잡지사 없었습니다. 그냥 후원금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서를 썼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또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군데 사막을 다 잘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우리 회사가 갈 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두 번째 회사는 우리 회사가 갈 때 필요한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주겠다. 세 번째 회사는 우리 회사가 갈 때 모든 참가비를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답을 받아서 이 세 군데를 다 잘 갔다 왔는데 마지막 한 군데가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남극이 있었습니다. 남극 마라톤 대회는 12월 달에 대회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참가 신청을 해야 돼서 홈페이지에 11월 중순에 참가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눌렀습니다.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남극 마라톤은 참가비가 38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 1,8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저를 후원해 주겠다는 회사에 전화해서 이제 와서 사실은 남극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얘기한다고 한들 너무 임박한 기간이어서 아마 예산 집행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한 달 동안 1,800만 원을 마련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장미꽃 팔았어요. 보시면 진짜 장미가 아닙니다. 가짜 장미예요. 조화 몇백 송이를 사서 한 송이 한 송이 비닐 포장한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팔았습니다. 3일 동안 팔아서 38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팔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사람이 많은 곳이 서울이겠다. 서울에서 강남이겠다라고 해서 강남역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3일 동안 팔았는데 380만 원어치 팔았다 했잖아요. 한 송이에 얼마에 팔았을까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000원에도 팔아보고 2,000원에도 팔아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이렇게도 팔았어요. 나중에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저 이런 꿈이 있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인데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제 꿈의 가격에 장미꽃을 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많이 사주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100명한테 얘기하면 98분은 그냥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가십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서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대회가 있구나. 와 가보고 싶다. 와 학생 진짜 대단하다. 화이팅 하고 그냥 가세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살까 말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도 포기를 못했던 이유가 어떤 직장인분은 5만 원짜리 2장 꺼내서 10만 원 저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나이 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 그걸 못하고 취직을 해버렸다. 학생일 때 꼭 하고 싶은 걸 이뤘으면 좋겠다. 큰 돈 아니지만 이거 받고 잘 갔다 와서 연락을 주면 나도 너무 힘이 날 것 같다 하면서 10만 원의 장미꽃을 사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동시에 온라인으로 펀딩 사이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펀딩 사이트를 캡처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91분이 389만 원을 저한테 후원해 줬을 때 캡처한 화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천만 원 넘게 모았어요.
한 번은 모르는 번호 전화 안 받는데 딴 거 하다가 실수로 응답 눌러버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후원해주고 싶으니까 계좌번호를 불러라. 펀딩 사이트 봤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후원해준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홈페이지 뒤에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을 후원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다 홈페이지로 결제가 되게 해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결제해 주시면 나중에 저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홈페이지 봤다. 근데 나는 한 200을 후원하고 싶다. 나이가 지금 거의 70이 다 돼가고 명색이 중소기업 회장인데 근데 200을 하려면 저 10만 원을 20번을 클릭해서 내가 언제 20번을 입력을 다 하냐. 그냥 계좌번호 부르면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200만 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모르는 번호 무조건 받죠. 설마 하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시간 한번 되냐, 언제 시간 되냐, 차 한잔 하고 싶다. 그래서 차 한잔 하러 갔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들이 든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 때 열어봐라. 제가 여쭤봤어요. 저를 처음 보고 제가 아직 학생이고 이 돈을 제가 나쁜 데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음 보는 학생한테 이렇게 큰 돈을 후원할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 펀딩 사이트 밑에 적어놓은 이 6가지 공약을 보고 내가 마음이 움직였다. 후원을 안 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저를 후원해 주시면 이 6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고 투명한 유리병에 한 개 유리병에는 남극 빙하를 담고 한 개 유리병에는 사하라 사막 모래를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이죠. 두 번째는 저를 후원해 주실 때 진짜 이거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물건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모아서 들고 사막을 뛰다가 양지바른 곳이 나타난다. 땅을 파서 묻어서 기억을 완전히 잊혀주고 오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때 중고등학생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저한테 엄청 많이 보내줬습니다. 또 어떤 고등학생 친구는 자기가 수능 치고 수능 수험표 묻어달라고 해서 제가 12월에 남극 갈 때 11월 달에 수능 치고 저한테 수험표를 줘서 그거 묻어주고 왔습니다. 나중에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형 왜 적극적으로 안 말렸냐. 수험표 없어서 수험생 할인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막 그랬던 친구도 있었고 자기 여자친구랑 찍은 스티커 사진을 저한테 묻어달라고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스티커 사진 묻어달라 했던 이유는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 여자친구냐? 아니래요. 헤어지려고 마음먹었냐? 아니래요. 지금 여자친구네 나중에 신혼여행으로 사막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해서 묻어달라고 줬던 친구도 있었고요. 세 번째 공약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엽서를 만들어서 뒷면에 후원자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감사 영상을 남극에서 펭귄들이랑 같이 찍었거든요. 누구누구니 덕분에 후원해 주셔서 남극에서 펭귄이랑 이렇게 잘 뛰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그 영상을 QR코드로 출력해서 우표 크기랑 비슷하니까 우표 옆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사진과 글과 영상을 같이 보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 세 번째 공약이고요. 네 번째 공약은 후원자분 이름으로 명찰을 만들어서 달고 뛰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후원자분에게 제가 후원해 주신 분의 이름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어 드리겠습니다. 사막화나 미세먼지나 황사 문제가 많은데 제가 사막에 후원자분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은 게 다섯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공약을 해서 진짜로 후원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왔고 제가 그 돈으로 사막 마라톤을 완주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어쨌든 장미꽃을 팔고 제안서를 쓰고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느냐, 저는 그게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왜 이걸 사야 되고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이걸 왜 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공계로 가져온다면 이 제품을 만들고 내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당위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기본이 물건을 팔거나 뭘 만들거나 이걸 디자인을 하는 것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막과 무인도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뒤에 보시는 이 영상도 무인도에서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앉아서 드론을 날리고 있어요. 미크로네시아라는 곳에 있는 무인도고, 이 미크로네시아는 괌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무인도 탐험가, 무인도 전문가가 돼서 무인도에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나 생태 교육들도 하고 있고,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같이 정책들에 입안을 해서 같이 만들고 회의를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무인도 전문가였던 건 아닙니다. 사막 마라톤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출전을 했고 갔다 와서도 내가 사막 마라톤 도대체 왜 갔을까?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사막을 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380만 원 참가비를 내면 여기서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과 인간의 본질은,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원초적인 것들은 어떤 걸까? 그 성향은 어떤 걸까? 내가 바쁘게 현대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막 마라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족해 주기 때문에 참가비를 내고 멀리서 찾아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무인도 탐험 프로그램들, 무인도 생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해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는 거죠. 그건 어떤 것들이 이 시대의 우리가, 이 시대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그런 어떤 마음들을 충분히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무인도에 가게 된 건 동생과 부루마블 게임 하다가 무인도에 걸려서였습니다. 3번을 쉬어야 되거든요. 주사위를 던져서 여러 칸을 이동하는 이 게임에 무인도에 걸리면 3번을 쉬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걸렸을 때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인도가 있나요? 진짜 있대요. 있는데 어디에 있냐? 부루마블에 있답니다. 또 검색을 해봤어요. 혈액형별 무인도 생존법이란 게 나오더라고요. A형끼리 무인도 생존당하면 믿거나 말거나지만 A형은 소극적이어서 구조 요청을 할 거래요. 무인도에 A형끼리 갔을 때. B형은 너무 적극적으로 재밌게 적응을 한답니다. O형은 외로움을 많이 탄대요. 그래서 허수아비 만들어서 말 건답니다. 제가 AB형 보고 웃었어요.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라고 적혀 있는데, 와, 저기서 누가 바보지? 헬프 쓰는 사람이 바본가? 근데 헬프 쓰는 사람이 바본가라고 생각을 한 며칠 뒤에 실제로 무인도에 조난당한 남자들이 헬프를 써서 구조가 됐고, 구조 헬기에서 찍은 사진이 뉴스에 나왔어요. 캡처했던 게 이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헬프 진짜 무인도에 쓰면 보일까?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무인도에 드론 들고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헬프는 그래 잘 보여. 그러면 구조 시간에 또 뭐 있지? SOS도 있구나. SOS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느 게 더 잘 보일까? 둘 다 잘 보이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무인도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던 이유는 궁금할 때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봤던 그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뭐가 있었냐면 꿀벌과 똥파리 이야기인데요. 한 유리병에 벌과 파리를 넣고 해가 있는 밝은 곳을, 입구가 막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엎어두면 벌은 못 나오고 죽습니다. 파리는 그게 아니죠. 여기 갔다가 여기가 문이 아니구나. 여기 갔다가 여기 입구가 아니구나. 여기 출구가 아니구나. 몸으로 부딪혀서 2분 만에 출구를 찾아서 나옵니다. 벌이 못 나오는 이유는 너무 똑똑하고 이성적이어서 그래요. 아, 밝은 곳이 출구이자 입구구나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어디에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계속 이 논리를 만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이걸 왜 사고, 내가 이번에 이걸 왜 여기 여행을 가야 되는지. 근데 사실 때로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이유 없이 한번 이거 사용해보고 싶어서 사기도 하잖아요.
그게 항상 옳다고 얘기는 하기 힘들지만 특히 학생이거나 청소년일 때는 한 번쯤은 혹은 뭐 한두 번쯤은 그런 이유 없이 해보고 싶은 걸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리가 그래서 출구를 찾은 거잖아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물론 찌질이처럼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고 없어 보입니다. 힘들기도 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부터 무인도 전문가가 되었던 건 아니고 제가 제일 처음 갔던 무인도 사진이에요. 검색을 하니까 우리나라 무인도가 한 2,900개 정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무인도가 이렇게 많구나. 제가 그때 서울에 있어서 가까운 인천에 가서 지나가는 선장님 붙잡고 저 무인도에 내려다 주세요 라고 하고 아저씨가 내려줬던 무인도가 여기였습니다. 제가 상상한 무인도 이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내려준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후회했어요. 근데 어떻게 4일 동안 여기 있다가 4일 뒤에 아저씨가 오기로 했습니다.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나무 꺾어서 불이나 피워서 모닥불이나 피우고 혼자 그냥 책이나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밤이 됐을 때 모닥불 피워가지고 불 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멀리서 경찰차 위에 빨간색, 파란색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해경 배가 오더라고요. 라이트를 저한테 박 비춰요. 제가 눈부셔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배에서 방송으로 신분증 꺼내서 준비하랍니다. 보여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간첩 신고를 받아서 출동했답니다. 요즘에 누가 간첩이 있어요? 요즘에 누가 들어와요? 실제로 간첩이요. 이 시대에 누가 실제로 근데 5년, 10년 전만 해도 북한에 있는 간첩들이 많이 인천 섬을 통해서 들어왔답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저는 남한 사람이니까 괜찮죠? 그게 끝이 아니래요. 우리나라 무인도 절반 정도가 국유지고 절반 정도가 사유지인데 허가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무단 침입했다. 죄송합니다. 또 끝이 아니래요. 산에서 나무 꺾어서 불 피운 거 산림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제가 무인도에 간지 7시간 만에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무인도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무인도가 있고 없는 무인도가 있구나. 무인도에서 불을 피우는 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해외 무인도 간다.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제가 무인도에서 불을 직접 피우기도 하고 처음에 지었던 집이거든요.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지었던 집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도 시행착오가 많았죠. 두 번째 지었던 집은 비가 와서 다 젖었습니다. 세 번째 지었던 집은 지어놨더니 산에서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집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네 번째 집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더워서 바람이 안 통합니다. 다섯 번째 집을 지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꽃게철이라서 제가 누워있던 자리 빼고 온 해변에 수만 마리 꽃게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저한테 누가 무인도 사진을 보내달라 하면 저는 이 사진만 보내줘요. 그럼 사람들은 역시 무인도에 혼자 그렇게 생존을 잘하고 원래 이렇게 소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 강의나 자기계발서들을 많이 안 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내 삶에 적용하긴 힘들겠다. 괜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강의들을 저도 안 봤는데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분들도 수없이 많은 그 분야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마 분량으로나 시간 때문에 차마 다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과 시행착오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도 무인도에 많이 가니까 무인도에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도 알아서 무인도에 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무인도 생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외에 있는 무인도들만 가다가 요즘은 한 2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무인도가 많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무인도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무인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또 아마 어떤 게 가장 큰 계기가 됐냐 어떻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인도에서 썼던 책을 이렇게 무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쓰기도 하고 무인도에 가니까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를 줍는 섬 봉사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섬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게 가장 큰 계기였어요?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나 어떤 영향을 받았지?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제가 부모님한테 너무 허락을 받고 싶은 일이 있다. 뭐냐? 아프리카에 봉사를 가고 싶대요. 근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셨냐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을 설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리를 다치고 군대에 갈 때나 아니면 문해창작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 안 하고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 회사 만들겠다 했을 때나 항상 반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질문을 받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반대한 적이 없구나. 나 설득을 해본 적이 없구나. 글쎄요. 일단 제가 그 질문 받았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설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한다 하면 극장을 빌려서 부모님 두 분만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꼭 가야 되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안전 부분인 것 같은데 안전 부분에 대한 방안을 PT를 할 것 같다라고 일단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저도 이제 지금 딸이 한 명 있거든요. 만약에 딸이 무인도 간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친구를 도와주는 것보다 그냥 내가 말 없이 옆에서 묵묵하게 서 있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는 BJ들과 함께 촬영을 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아프리카 방송 뭐 이렇게 하더니 별풍선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한 200만 원 정도 1시간 만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아는 분은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자기가 이렇게 직업을 만든 사람도 있구나. 만들어도 되구나.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직업이 된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때 알게 되면서 나도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무인도 탐험가를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 그리고 그 방법은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옆에서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주는 게 밑받침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옆에서 묵묵하게 응원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많은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직업들 그리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또 많이 보여주면 그게 알게 모르게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혹시 무인도나 섬이나 사막에 가게 되면 또 길 위에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